안녕하세요. 소설가의 봄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뜨는 브이넥 베스트 조끼 니트를 가지고 왔고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그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뜨개질 말고 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준비했던 콘텐츠들을 다 올리지 못했어요. 찍지도 못했고. 일단은 계절감을 살려서 가야 되니까요. 니트 베스트 먼저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떠서요.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떠서 한 두어 번 입었던 겁니다. 사진도 이제 곧 올릴 건데요. 코바늘로 전부 다 떴고요. 앞판, 뒷판 따로 떠서 연결했고 이렇게 고무단 전부 다 코바늘로, 오로지 코바늘로만 떴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판, 뒷판 사이즈를 좀 다르게 했어요. 밑에 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게 지금 연결한 선이거든요. 여기가. 앞판을 조금 작게 떴어요. 앞판을 조금 작게 떠서 앞에서 보시면 요렇게 앞에서 갈라짐이 보이도록 요렇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요 코를 좀 길게 잡았었거든요. 고무단을 길게 잡았더니 이게 너무 아랫단이 좀 이렇게 쪼빗하게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디자인을. 요거는 이렇게 좀 짧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많이 박시하지는 않고요. 제 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몸에 핏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적당히 널널한데 아주 많이 크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 66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기본 체형이나 혹은 본인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센치로 좀 측정을 해 보여드릴게요. 앞판 뒷판이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입으셨을 때 센치를 생각해서 이대로 그냥 재면요. 지금 가로 길이가 약 52cm 정도 됩니다. 물론 앞판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전체 폭은 가슴이 52cm 정도, 그리고 여기 V넥 파진 부분에서부터 길이를 보면 앞에는 32cm 정도. 근데 목 파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뒷목도 굴렸고요. 요거까지 전부 다 뒷목 굴린 거를 감안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재면 앞에는 거의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뒷판을 재볼까요? 뒷판은 요 목 뒤에서부터 잴게요. 목 뒤에서부터 쟀을 때는 51cm 정도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만큼 굴렸으니까 좀 길이 차이가 나죠. 똑같이 여기 위에서부터 잰다고 하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그렇죠. 55cm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55에서 6cm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저는 키가 큰 편이라서 이게 저한테는 많이 길지 않아요. 제가 키가 1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크롭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저한테는 적당한 기준인데요. 뜨시면서 사이즈는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입을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요. 만약에 박스로 입고 싶다 하시면은 요 가로폭을 평상시에 입으시는 옷 있죠. 티셔츠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가지고 오셔서 요렇게 가슴 부분에 길이를 재셔서 그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그만큼 짧게, 작게 치수를 내시면 되고, 여기 V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 여기를 좁게 뜨지 않았거든요. 깊이 뜨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따라서 뜨시면 되고, 만약에 좀 좁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는데, 이 갈라져서 올라가는 부분을 좀 나중에 뜨면 되죠. 요 정도에서 금방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도 고무단 떠줄 센치를 계산을 하셔서 대충 어느 정도 고무단을 올릴 거니까 나는 요 정도로 목을 파야 되겠다. 이런 거를 본인이
본인 디자인에 맞춰서 계산을 좀 하셔서 뜨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센치를 내드릴 수가 없어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센치를 재면서 입어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테무에서 산 실로 떴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에 올려놓은 테무 영상이 있죠. 거기에서 로 보고 주문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로완이 온 사례고요. 테무실 후기 제 영상 다른 데에서 요거 관련해서 정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 뜨려고 하다가 제가 그 전에 테무실로 옷을 하나 가디건을 떴을 때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풀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다른 실을 합사해서 썼어요. 요거는 제가 아직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요것도 테무에서 산 거고요. 알파카 모헤어 실입니다. 중국어 보이시죠? 화면보다 색깔이 조금 더 초록빛에 가까워요. 지금 요거는 푸른빛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얘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푸른기를 조금 더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 조끼 사진을 올릴 때 그 자연광에서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믹스해서 섞어서 쓰면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투톤 예쁘죠? 그래서 요 실로 이렇게 떴고 저는 실 굵기를 보시면 요 정도 나오는데 굵게 떴어요. 6mm 바늘로 숭덩숭덩 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이거는 따뜻하게 입으려고 떴다기보다는 사실 코디할 때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봄, 가을용이라고 생각하고 떴기 때문에 빡빡하게 뜨지 않았습니다. 여실로 이렇게 떴고요. 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은 이번에 이 디자인으로 내가 같이 떠볼 실을 소개할게요. 저는 이것도 테무에서 산 실이고요. 지금 화면에는 터키블루처럼 아주 진하게 나오죠? 파랑에 가깝게.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초록색기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쨍한 파랑은 아닙니다. 요 실로 같이 뜰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를 조끼를 하나 떠드리고 싶어서 요 사이즈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뜰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 굵기가 많이 두껍지 않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요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제가 앞판을 60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실로 요거는 실이 조금 더 두껍죠? 요거는 믹스 매치 안 하고 모헤어 더하지 않고 요거 하나로 뜰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투톤을 안 좋아하셔서. 자, 요거 하나 가지고 똑같은 바늘 호수로 6코랑 5.5mm로 뜰 겁니다. 손에 힘을 빼고 숭덩숭덩 뜰 거고요. 그래서 코스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요거는 뜨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실로 뜨시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코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뜨실 때 센치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떠보는 거 시작할게요. 뜨시고자 하는 실을 가지고 오시고요. 6mm 바늘로 저는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앞판을 먼저 뜨려고 합니다. 앞판이 저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요 V라인을 파야 되니까 앞판 먼저 시작을 할 거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밑에 단 50cm 기준으로 저는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치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슬을 뜰 건데요. 사슬 뜨실 때 힘을 최대한 빼고 당기지 않는 선에서 숭덩숭덩 떠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쫀쫀하게 뜨시면 다음에
요거 돌렸을 때 요 산머리에다가 꽂아서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산머리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 꽂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숭덩숭덩 뜨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코수가 빡빡하게 들어가고 또 헐겁게 들어가고 여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헐겁게 최대한 헐겁게 사슬을 50cm보다 조금 더 크게 떠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목표가 50cm니까 50cm보다 조금 더 크게 뜰 거예요. 호수 따로 새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쭉 뜰 거고요. 나중에 고무단 뜰 때는 밑에서 코수 맞춰도 되니까 저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거를 뜹니다. 근데 만약에 고무단 뜨실 때 저는 고무단을 한 코 고무단을 떴거든요. 겉안 그냥 한 코로. 근데 여러분들이 두 코 고무단을 뜨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두 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코수를 계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홀수로 끝난다든가 짝수로 끝난다든가 그런 거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일단은 저는 원하는 사이즈만큼 사슬을 다 떠서 오겠습니다. 저는 사슬을 다 떠서 왔고요. 지금 이렇게 힘줘서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센치를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길이가 되는지. 저는 지금 50cm보다 조금 더 길게 떴어요. 한 3cm. 뜨면서 혹시나 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한 코마다 하나씩 다 해줄 건데요. 처음에 기둥을 뜰 때는 사슬 하나 하고 현무를 돌립니다. 현무를 돌리면 지금 여기 저희 실 나온 부분 있죠? 실 나온 부분. 여기에도 산이 있는데 요거는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 나온 부분 말고 여기 동그라미 말고 두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에 여기 선 하나 있죠? 여기에 넣어서 멀고 빠져나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이게 지금 기둥을 뜨는 단계예요. 사슬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첫 코를 하나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슬 이제 줄 걸어서 다음 하나밖에 없죠. 바로 뒤에 여기 동그라미 사슬 안에 한 줄 있는 거 걸어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다시 걸어서 또 여기는 줄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건너서 가운데 동그라미 가운데에 여기 산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걸어서 여긴 늘어났죠? 여기 이렇게 실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 거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감아서 여기도 보이죠? 머리 위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옆에 거에 머리 위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적당히 50cm가 될 때까지 요 근처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떴습니다. 센치를 보면 요 한 코가 50cm를 지금 조금 더 넘긴 하는데 저는 대략 요 정도 선에서 50cm가 됐고요. 요거는 마지막에 요거 다 풀러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뜨시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같이 풀어볼게요. 뾰족한 거 하나 가져오셔서요. 바늘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여기 매듭에서부터 매듭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매듭진 부분 있죠? 마지막에 꽉 묶인 부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살살살 풀면 됩니다. 그러면 한 코 풀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오죠? 이렇게 풀고 이것도 풀고 그래서 코스를 풀다 보면 여기 이 코 다음 여기까지 그냥 꽉 당겨서 여기는 매듭 마지막 매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꽉 당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매듭 하나 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코를 하나 풀어서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센치가 정해졌으니까 여기가 확실히 마지막 코가 되는 거죠. 감아서 한길긴뜨기 뜨실 때 이렇게 걸어 나온 상태에서 여기 남은 실 있죠. 요거를 요 바늘 그리고 여기 손에 걸린 실 사이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놓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손에 걸린 요 실을 걸어와서 2코 빼주고요. 여기서 다시 이 실을 바늘과 손에 걸린 실 사이로 다시 넘겼던 걸 앞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원래대로 걸어서 2코 다시 떠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 바늘과 요 실 사이로 꽁지 가릴 거를 이렇게 또 사이로 넘겨주고 이제 다음 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 여기 앞부분에서는 짧은뜨기의 사슬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만들었잖아요. 돌아갈 때, 올라갈 때는 단을 바꿔줄 때는 방금처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단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행 방향으로 편물을 돌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 숨기는 거는 잠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실을 길게 뺍니다. 길게 빼서 여기를 잡아주세요. 바늘을. 바늘에 걸린 실을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몸통 쪽으로 뜨시고 있는 본인 몸 쪽으로 당겨서 걸려있는 실 아래로 손과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2개가 이렇게 걸려있죠. 오른손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늘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걸어서 빼는 게 아니라 저희 그전 영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빼서 이렇게 첫 코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보다 더 탄탄하게 하려고 밑에 하나를 더 걸겠습니다. 길게 뺀 상태에서 몸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서 실 아래에 걸어서 2가닥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2가닥 다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잘 텐션감 유지해서 여기 첫 코 나온 부위 있죠? 여기 요 2코 요 사이에 구멍 뻥 뚫린 데 보이시죠? 요거 2개를 다 통과시킵니다. 요렇게 다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통과해서 빼줍니다. 그럼 3개가 걸렸죠? 여기서 2코 빼고 나오고 다시 걸어서 2코 빼고 나오고 이러면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첫 코. 요거를 다음에 요 밑에서 단 올라갈 때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되고 속도 조절 되죠. 유튜브.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보기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긴 실을 어떻게 숨기냐면 걸어서 요 밑에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와서 2코 걸 때 여기 2코 걸 때 요 실을 요 사이로 이렇게 빼줍니다. 요 끝 실을 앞으로 넘겨놓고 2코를 빼고 다시 요 실을 요 사이로 빼고 지그재그로 계속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코를 빼고 그러면 얘는 다시 앞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게 복잡하시면 나중에 정리하셔도 돼요. 여기 끝에 놔뒀다가 바늘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게 편해서 계속 숨기면서 할 거예요. 걸어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하시면 되는데요. 실 숨기는 거 그냥 참고로 봐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갖고 오고 한길긴뜨기 다시 뒤로 넘기고 걸어서 한길긴뜨기 반 뺐을 때 앞으로 넘겨서 코 마무리하고 시작하기 전에 뒤로 넘겨서 다시 한길긴뜨기 반 뜨고 앞으로 넘겨오고 걸고 다시 한길긴뜨기 뒤로 넘기고 요거 꼬리실 뒤로 넘기고 걸어서 다음 코 반 코 뜨고 다시 앞으로 가져오고 반 코 뜨고 시작하기 전에 뒤로 넘기고 걸어서 반 코 뜨고 다시 앞으로 가져오고 반 코 뜨고 다시 뒤로 넘기고 걸어서
반 코 뜨고, 앞으로 갖고 와서 반 코 뜨고, 이런 식으로 숨기시다 보면은, 요게, 저는 지금 실이 많이 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쭉 숨기면 나중에 되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음 단으로 올려버립니다. 요거 이렇게 그냥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또 다 떠요. 이렇게 뜨다가 다음 단 올라가면 이제 다음 단에서 끌어다가 다시 숨길 겁니다.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뜨시면 됩니다. 그냥 요 꼬리실 여기 원래 있던 데에서 놔두고 다시 뜨시면 돼요. 저는 한길긴뜨기로 끝까지 다 채워서 다음 단 올라가기 전에 오겠습니다. 끝쪽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2코 남았어요. 요거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저희 첫 코 떴던 거 짧은 뜨기 하나 위에다가 사슬 떠서 요렇게 굽었죠? 첫 코 만든 거. 일단 마지막 요 바로 앞에 코에 한길긴뜨기 기본으로 뜨시고요. 이제 첫 코 처리할 차례입니다.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그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떴었거든요. 이게 짧은 뜨기고 사슬 하나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길긴뜨기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코 위에다가 사슬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뜨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옆선 정리할 때 짧은 뜨기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첫 코 요게 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걸어서 저희 원래 첫 코 하려고 했었던 사슬머리 위에다가 걸어서 빼고 그 밑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다시 넣어서 걸어서 빼서 4개를 걸어주세요. 4개를 걸어주신 다음에 3개만 먼저 통과하고 나머지 2개 있을 때 걸어서 다시 통과. 이렇게 해서 옆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여기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 올라갈 때는 항상 편물 먼저 돌리고요. 편물 돌리고 실 길게 빼서 한 바퀴 몸쪽으로 돌려서 2줄 걸고 첫 코 사슬 밑에 2코 다 걸어서 2줄 다 걸어서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나와서 3줄 만든 상태에서 다시 걸어서 2코 통과 2코 만들고 2개 걸리게 만들고 다시 걸어서 2개 다 통과 이렇게 해서 첫 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다 떠주시면 되죠. 요 첫 코 만드는 게 만약에 많이 헷갈리신다 그러시면 여러 번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계속해서 찍을 수는 없는데 요 유튜브가 좋은 게 뭐겠어요? 앞에 돌려볼 수 있고 또 속도를 늦춰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저도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같이 뜰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조금 그려왔습니다. 일단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여기 초록색 라인들은 형광펜으로 그린 건 V넥을 좁게 하셨을 때, 크롭 혹은 롱, 그리고 이 핑크색은 V넥을 깊게 파셨을 때, 크롭, 롱,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요 길이들은 아이고 화면에 포인트가 자꾸 나가네요. 중간 길이로 맞추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극단적으로 짧고 길고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기서도 더 분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암홀이잖아요. 암홀을 바로 요 팔뚝 아래쪽에서 끝내실 수도 있고 아주 깊게 박스로 이렇게 파실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바로 밑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디자인이 다양해지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중에서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뜨면서
바뀌면 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디자인을 하나 정해주세요.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V넥은 어느 정도로 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암홀은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자주 입으시느냐에 따라서 암홀이 바뀌겠죠? 내가 여기를 풍성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암홀을 깊게 파셔서 옷이 여기가 많이 구겨지지 않게 깊게 파시는 게 좋고, 평상시에 옷들이 거의 다 핏되는 걸 입으신다 그러면 또 너무 많이 파면 속에 이렇게 옷들이 헐렁헐렁 보이면 또 그것도 많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옷을 자주 입으시는지, 또 지금 이 니트를 V넥 조끼를 떠서 어떤 데에 코디해서 주로 입게 되실지, 그런 거랑 또 내 취향이 어디인지, 내 체형은 어떤 게 좋은지에 따라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무단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무단은 나중에 조절이 가능해요. 다 뜨고 난 뒤에도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를 두껍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되게 좁게, 저처럼 좁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왜 이걸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라인을 파야 되잖아요. 나중에 뜨다 보면. 근데 저처럼 V라인을 깊게 파고 여기를 중간쯤, 크롭보단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만큼을 떠야 되는데, V넥도 깊게 파고 완전히 크롭으로 뜨실 분들은 몇 단 안 떠도 2cm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뜨는 이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면 너무 좋고요. 일단은 지금 뜨시는 게 이 몸통 부분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뜨시냐면, 이렇게 V넥을 만약에 목 가까이에 파실 분들은 암홀 기장까지 떠오셔야 됩니다. 요 밑에 판에서 사각형을 지금 뜨고 있잖아요. 사각형을. 여기서 V넥이 한참 아직 더 가야 된다 하시더라도 암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V넥을 목 가까이에 조금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암홀에 맞춰서 스톱해 주시고요. V넥을 깊게 판다, 암홀보다 내려온다. 암홀보다 내려온다 하시는 분들은 V넥이 될 부분,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지만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와 함께 뜨고 있는 이 사각형 앞판의 센치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옷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보세요. 여기 암홀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V넥이 일직선으로 된 걸 보여드리면 저는 암홀보다 V가 더 밑에 있죠. 이렇게 이거를 그냥 센치로 보지 마시고 줄로 본다고 하면, 그냥 일자로 본다고 하면 암홀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서 올라가잖아요. 뜨기 시작하니까 저는 한 22cm 정도에서 스탑할 겁니다. 저는 요거랑 똑같이 뜰 거라서요. 근데 V넥이 만약에 여기 위에 있고 암홀이 여기 아래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암홀까지만 이렇게 몇 단 안 떠도 되겠죠? 암홀까지만 떠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뜨면서 또 같이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정하셔서 떠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원하는 길이만큼 떠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를 세하려 보니까 65코더라고요. 저는 홀수로 코스가 마무리가 돼서 정가운데, 양쪽에서 숫자를 세서 왔을 때 가운데가 되는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 코를 뺐으니까 65코에서 가운데 한 코를 빼고 64코에서 여기 반, 그러면 32코, 여기 반, 32코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홀수로 코수가 조성이 되셨으면 가운데 한 코를 빼고 양쪽의 코수가 똑같죠. 근데 만약에 짝수다, 64코다, 그러면 가운데 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양쪽의 코수를 똑같이 맞추셔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 두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해서 가운데가 되는 지점 두 코를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아래에 먼저 떴던 조끼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시작을 했어요, 코수를. 그래서 가운데에 여기 두 코를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코를 빼놓으시던 아니면 한 코를 빼놓으시던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고무단 정리할 때 얼추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웜홀 신경 쓰면서 V넥을 줄여야 됩니다. 바로 뜨기 전에 지금 경우의 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중요한 거는 V넥, V넥을 먼저 만나시는 분과 암홀을 먼저 만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V넥이 먼저 만나는 경우죠. 이 V넥이 먼저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V를 깊게 파시는 분들만 해당하겠죠. 혹은 암홀이 좁으신 분. 그러니까 V넥 깊이 판 사람과 암홀보다 V넥이 더 아래에 내려온 사람, V넥이 더 깊이 파진 사람, 암홀보다 V넥이 더 깊이 파진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홀이 먼저 나오시는 분은 V넥이 좁은 사람이랑 그 다음 암홀보다 V넥이 덜 파진 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길어지네요. V넥을 깊이 파셨지만 V넥을 깊이 파신 분 중에서도 암홀이 더 밑에 내려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분은 V넥을 깊이 팠지만 암홀을 먼저 만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V넥을 좁게 팠지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V넥을 좁게 팠지만 암홀도 그만큼 좁게 파신 분. 그러니까 암홀이나 V넥이나 별로 차이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몇 단이 되든 간에 이 V넥과 암홀의 경계가 몇 단이 되든 간에 암홀 라인이 먼저 만나시는 분이 있고 V넥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V넥을 먼저 만나는 분은 지금 이 영상을 차례대로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디자인이 암홀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좀 돌려서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뜰 때, 이제 암홀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표시를 그냥 쭉 두시고 혹은 가운데 표시를 좀 나중에 두셔도 돼요. 양쪽을 동시에 줄여나가면서 V넥이 나올 때까지 먼저 암홀 부위를 줄일 거예요. 근데 V넥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은 V넥은 여기서도 줄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죠. 그리고 몇 단 정도 뜨다가 암홀이 나오면 그때는 양쪽으로 줄여요. 어차피 암홀이 먼저 나오신 분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암홀 라인이랑 V넥이랑 같이 줄이긴 할 건데요. V넥이 먼저 나오신 분들은 V넥만 줄이다가 암홀 기장이 되면 그때 양쪽을 줄이고, 암홀이 먼저 나오신 분은 이 통짜로 봤을 때 암홀만 줄이다가 V넥을 만나면 그때서야 양쪽을 같이 줄이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암홀이 먼저 나온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만큼 여기도 많이 뜨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뜨시고 난 뒤에는 뒤로 돌려서 영상을 암홀 파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나오면 제가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V넥을 뜨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뜨던 바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맨 끝부분이죠. 맨 끝부분은 여기와 여기 암홀이 생기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V가 먼저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V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시작과 똑같이 기본 시작으로 합니다. 편물 돌리고 첫 코 시작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첫 코 시작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뜨느냐, 여기 가운데 코 표시해 놓은 곳 있죠. 여기에서 세 번째 전까지 뜰 거예요. 세 번째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단에서는 저는 암홀은 줄이지 않고 오로지 V넥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V넥만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양쪽 이 어깨 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한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쪽을 실을 연결해서 다시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뜨시고 있는 요 한쪽 방면 줄여 나가는 거를 어딘가에 기록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코를 보면. 근데 나중에 코로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시작 첫 단이에요. 표시를 하셔도 좋아요. 마커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암홀을 두 단은 그냥 암홀 없이 두 단은 그냥 뜨고 세 번째 단부터 암홀을 줄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커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게 첫 단이다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가운데 코에서 세 코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뜨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하나를 다 완성하면서 떴지만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특히 양쪽 다 이렇게 줄여나갈 때가 되면 이 경사면을 계산을 하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보치고는 쉽지 않은 게 아닐까, V넥이. 대바늘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가운데 코에서 세 코 전이에요. 만약에 짝수코셔서 가운데 두 코를 비워놨다면 그 두 코, 마커 달린 두 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커 달린 코 세 코 전에,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입니다. 무조건 세 코를 기준으로 묶으시면 돼요. 이 세 코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한길긴뜨기 원래 뜨던 거 하나를 그대로 떠주고요. 옆에 코는 긴뜨기, 그냥 긴뜨기예요. 세 개 전부 다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그리고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요게 지금 경사면 세 코의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경사가 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뜬다. 그리고 사슬을 한 코를 해주시고 편물을 돌려요. 저희 반반 따로 뜬다고 했죠. 한 코를 해서 편물을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 저 여기 짧은뜨기 했던 여기가 첫 코잖아요. 이 코를 건너뛸 겁니다. 이 코를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슬 떴던 걸로 대체를 했다. 사슬 한 코로. 옆에 코, 밑에 단에서 긴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요거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코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세 코 묶음으로 이렇게 세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보시면 아시는데 일단은 편물 돌렸을 때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여긴 짧은뜨기 한 자리입니다. 사슬뜨기로 한 코 건너뛴 자리 말고 짧은뜨기. 그 다음 다시 세 코 세트짜리. 짧은뜨기 떴으면 긴뜨기죠. 이번에는 경사가 내려갔다면 전단에서 이번에는 경사를 이렇게 올려주면 앞뒤가 맞죠? 긴뜨기를 떴고 세 번째 코 자리에는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쭉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설명을 들으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번 브이넥을 떠보신 분들은 아, 대충 이런 느낌으로 뜨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게 이 정도 경사는 나랑 좀 안 맞다 싶으시면 나중에는 응용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뜨실 때는 그냥 쭉 따라서 한번 떠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익혔어요.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자, 지금 여기 마커 표시된 데가 첫 단이라고 했죠. 첫 단 첫 코 위에 사슬 위에 V코 위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서 이번 단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단 마무리했으니까 총 첫 단, 두 단을 떴죠.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암홀 라인에 두 단은 그냥 뜬다고 했잖아요. 줄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경사면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거를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라인이라서 이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더 크게 떠지긴 했는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 라인까지는 이거 조금 내려야 되네요. 네. 여기 라인까지는 지금 두 단이거든요. 두 단은 암홀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부터 암홀을 이렇게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세 번째 단부터 암홀도 줄이고 V넥도 줄이면서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하는 두께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양쪽 다 줄이지 않고 일정하게 똑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V넥보다 암홀이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러면 전 지금부터 다음 단부터 줄여 나갈 거지만 여러분들은 몇 단 더 뜨고 원하시는 길이가 되면 그때부터 줄이시면 됩니다.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단으로 진행을 할게요, 저는. 자, 이제 두 단을 다 떴으니까요. 암홀 쪽에 두 단을 떴으니까 이번 단부터는 암홀도 줄일 겁니다. 줄일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줄일 거예요, 저는. 일단은 요 첫 번째 단에서
저희 항상 턴하면 여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감아가지고 만들어줬던 거 있죠. 이제 암호를 줄일 거니까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쪽 편에서 줄일 때 세트가 뭐라고 했죠? 한길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묶여요. 이제 경사면을 어느 쪽 면에서 뜨느냐에 따라서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쪽 면에서는 제가 요렇게 오면 한길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가 되고 편물 돌려서 이 위로 올라갈 때는 다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코씩 걸러가면서요. 이쪽 방향도 저는 똑같이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슬 하나 해서 요 첫 번째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경사가 이렇게 생겼죠? 나중에 보면 이게 어느 게 첫 코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짧은뜨기 했던 자리 위에 표시를 해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제 단수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수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다음도 한길긴뜨기. 자, 어디까지 한길긴뜨기로 쭉 뜨죠? 이게 짧은뜨기 했던 그 코죠? 요 마커 달린데 세 코 앞에까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커 표시한 자리 여기서부터 하나, 둘, 네, 요거 빼고 하나, 둘, 세 코 남겨놓고 지금 왔습니다. 원래 여기 아랫단에서 요 마커 표시한 요 앞자리를 건너뛰었죠. 그리고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기 세 코 중에서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 긴뜨기, 요 코 앞에 마지막 코 짧은뜨기. 여기 초록색 마커단 부분이 아랫단에서 짧은뜨기로 끝났던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뜨면 경사가 이렇게 많이 눕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 코 비워준다라는 마음으로 안 뜹니다. 마커 빼서 지금 짧은뜨기, 이번 단에 짧은뜨기 했던 데 위에다가 잠깐만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걸어 놓고 사슬 한 코 하고 턴에서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 여기서도 저희 한 코 건너뛰잖아요. 지금 마커 걸려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마커를 이 짧은뜨기 위로 옮깁니다. 이제 다음에 돌아올 때 여기는 안 뜨는 거죠. 짧은뜨기 떴으니까 긴뜨기, 다음 단 한길긴뜨기. 이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 올 건데 여기도 마커 표시돼 있죠? 짧은뜨기 했던 자리.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커 표시했던 부분은 뜨지 않고 하나, 둘, 세 개. 여기 앞에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마커 표시한 거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까지 왔고요. 역시나 세 개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마커 표시된 데는 비우고 사슬 하나 뜨고 편물 턴해서 여기 나왔던 자리 말고 옆에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마커 옮겨줄게요. 짧은뜨기 머리 위에 마커 옮기고 짧은뜨기 떴으니까 긴뜨기 그다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 편 V넥 있는 방면에 마커 표시된 데 앞에 하나, 둘, 세 코까지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쭉 떠가지고 올게요. 마커 표시한 V넥 쪽이죠. 마커 표시한 데에서 하나, 둘, 셋, 세 코 뒤에 첫 코 한길긴뜨기 다음
긴뜨기, 마커 앞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 비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마커 옮겨줍니다.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다음은 짧은뜨기 떴으면 긴뜨기, 옆에는 한길 긴뜨기, 이렇게 뜨시고 여기 마커 표시된 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앞에까지 다시 또 한길긴뜨기로 쭉 떠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대충 어떻게 줄이는지 감이 오시죠? V넥을 먼저 만나셨으면 V넥 쪽만 이렇게 경사뜨기 3개 세트,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바꿔가면서 이렇게 줄여나가시면 되고, 그러다가 여기 암홀 부분이 나타나면 암홀도 같이 줄여주면 되죠. 암홀이 먼저 나타나신 분은 암홀 쪽만 똑같이 줄여나가고 V넥 나올 때까지 요 가운데에는 요거 파지 않고 왔다 갔다 그냥 쭉 같이 뜨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떠서 다시 암홀 쪽에 지금 몇 코 안 남았고요. 하나, 둘, 셋 코 앞이니까 여기는 한길긴뜨기, 여기는 긴뜨기, 그리고 마커 표시 앞에는 짧은뜨기. 이렇게 하고 사슬 떠서 편물 돌리고 첫 코 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마커 자리 옮겨놓고 짧은뜨기 머리 위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해서 경사를 반대로 뜨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로 가운데 쭉 메워주시고 이제 V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이제 점점 코가 몇 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양쪽을 줄여나갔으니까요. 마커 표시하기 전 세 코 앞이고 이 자리는 한길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단을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충 조금 떴으니까요.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게요. 자, 좁아졌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원하는 길이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양쪽을 좁혀주다가 원하시는 어깨 폭이 되면 한쪽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쪽도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쪽에서도 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암홀 먼저 만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3개 세트씩 해서 이쪽 줄여나가는 거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시면 여기 줄이고 쭉 한길긴뜨기 뜨다가 여기 나오면 여기 줄이고 편물 돌려서 경사면 반대로 뜨고 다시 또 쭉 한길긴뜨기로 채워놓고 끝에 가서 줄이고 그거를 몇 단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마커 표시가 되는 이제 V넥 자리가 오시면 그때는 이미 여기 암홀이 어느 정도 파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 V넥도 같이 줄여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V넥에서 보면 경사면을 이쪽 방면을 뜨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치면 경사가 지금 올라가는 방면이죠.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방향이 되고 반대쪽에서 편물을 돌려서 뜰 때는
어떻게 뜨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뜨는 거죠. 왔다 갔다. 물론 매 단마다 첫 코는 사슬로 대체해서 안 뜨죠. 건너가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줄이는 경사면이에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싫다고 하시면 요거 첫 코를 줄이는 부분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 더 이 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떠보시면은 압니다. 저는 실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경사가 지금 되게 잘 보이는데 만약에 얇은 실로 하시면은 꽤 오래 뜨셔야 경사가 이렇게 나거든요. 요거를 이제 양쪽 다 떠오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원하는 폭이 될 때까지 얼추 떠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한쪽 편을 먼저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떠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V라인, 여기 암홀 라인. 지금 여기는 코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코. 여덟 코가 남았을 때 이렇게 일자로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뒷판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다가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판과 뒷판이 보시면은 뒷판이 더 길어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다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짧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떠서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어깨 선이 여기에서 남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앞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 정도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요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이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방향만 반전되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일부러 여기를 완성을 하고 이쪽 넘어갈 때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얼추 아실 텐데 이게 지금 겉면이에요. 시작했던 면, 그리고 안쪽 면, 뒤집어서 떴던 면. 이게 보이죠? 겉면일 때는 여기 이렇게 사선 모양 있죠? 이쪽에서도 V가 보여요. 이렇게 겉에서도 여기 보이고 안쪽 면일 때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죠? 한길긴뜨기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다시 겉면에서 했을 때는 여기 V가 보이고 다음 단에서는 조금 볼록 튀어나오고 V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저희가 여태 이렇게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뒷면, 이게 지금 뒷면인 거죠. 뒷면에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앞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이쪽 편을 지금 다 떴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밑에 단이 겉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여기다가 웜홀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겉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뜰 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옷이 완성이 되면 애매하게 여기서 라인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티가 확 나게 느끼시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겉면 다음에 안쪽 면에서부터 단을 줄여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돌려서 아이고, 돌려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고려를 하셔서 요 가운데에 코 빼놓은 거 옆에서부터 실을 연결하셔서 여기 V넥은 줄이고 암홀은 저는 두 단은 그냥 떴으니까 두 단 그냥 진행하고 돌아올 때 줄이고 V넥은 여전히 쭉 줄여나가서
8코가 생기면, 남으면, 그때부터는 몇 단을 제가 그냥 떴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단을 그냥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센치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얼추 떠보시고, 이거는 사실 중간에 끊어도 다시 연결해서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끈을 좀 길게 남겨뒀어요. 여기서 연결을 바로 하면 또 보기가 싫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어깨끈 연결할 때 돗바늘 끼워서 요걸로 실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남겨뒀고, 나중에 여기를 양쪽을 다 떠서 몸에 이렇게 걸쳐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대보시고, 어깨선도 어느 정도, 내가 앞쪽에서는 이 정도 내려오고 뒤에서 이 정도 넘어오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면 아, 여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풀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진행 방향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거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도 앞판을 전부 다 완성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